네, 안녕하십니까. 판도라 TV 유성우입니다.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시간이라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앞서서 뭐 이제 스마트 TV나 플랫폼 그리고 OS 그리고 뭐 소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이렇게 강연을 들으셨고,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중복될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어, 저희가 이제 요런 어떤 스마트 미디어나 그런 환경에서 판도라 TV는 뭐 아실 테니까 그런 플랫폼 사업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그런 좀 1인칭 관점에서 같이 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제조사 부분들이 있겠고요. 뭐 스마트 TV나 뭐 셋탑박스 사업자 그리고 뭐 동글 제조사 그리고 뭐 태블릿 모바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눈에 잘 인지가 되지는 않지만은 솔루션이나 인프라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CDN 사업자나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 요새 해외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나 브라이트코브 뭐 이런 사업자들이 국내로 막 진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출이나 뭐 DRM, 그다음에 이제 뭐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그 컨텐츠나 미디어의 유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지상파,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IPTV, 그다음에 뭐 위성, 뭐 OTT 사업자들이 있고요. 끝으로 이런 어떤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컨텐츠들, TV 프로그램도 있겠고요. 뭐 스포츠 채널, 게임 채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각 뭐 사업자나 어떤 플레이어들이 또 스마트 TV 환경이나 아니면 더 발전된 어떤 디바이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바로 보는 관점은 기존의 뭐 지상파나 뭐 케이블 사업이 아닌 OTT, 뭐 퍼블릭망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OTT 사업자들이고요. 뭐 간단하게 아시겠지만은 정리를 드리면은 기존의 그 OTT 사업자들이 단말기를 중심으로 뭐 방송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뭐 넷플릭스나 훌루 다 아실 테고, 하지만 현재 이제 이런 OTT 사업자들이 데이터나 광고, 전자상거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전송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성장 배경에는 뭐 시간 제약 탈피나 뭐 저렴한 가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환경에서 그렇게 가능하게 됐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유형으로는 그 기존의 뭐 월정액의 가입비 그 기반, 그리고 뭐 건별 과금,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 광고 후 시청, 그 다음에 뭐 TV 포털형의 뭐 내장형 TV를 통한 시청들이 있습니다. 물론 좀 중요한 내용들은 좀 조그맣게 글씨가 있는데요. 국내는 IPTV나 이런 통신사 중심의 환경에 밀려서 OTT 사업자들이 현재까지는 별 그다른 뭐 대단한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OTT 서비스 사업자의 이제 뭐 해외 사업자나 플레이어를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그냥 그 구조적으로만 보면은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입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영화 중심으로 많은 그 방송 미디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훌루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방송 사업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가장 빨리 뭐 지상파로 방송됐거나 케이블로 방송됐던 거를 가장 빨리 그 재방송이나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튠즈나 뭐 구두 같은 경우들이 있고, 좀 재밌는 것은 비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이제 시작된 어떤 방송인데, 그런 아시아권의 콘텐츠들을 자막을 빨리 이렇게 사용자 기반으로 자막들을 올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광고 기반으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넷플릭스나 훌루 쪽에 다시 재판매를 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는 뭐 익히 다 아실 테고, 그리고 뭐 유스트림이라는 이제 라이브 방송, 그 다음에 유쿠라는 이제 중국판 유튜브라는 서비스가 있을 테고요. 국내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뭐 해외 사업자들의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동향이랑 서비스 어떤 방향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일단 푹TV, 아까 뭐 훌루 쪽에서 그 해외 방송 사업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재방송 같은 컨텐츠를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이 푹TV도 같은 형태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티빙은 아시다시피 CJ에서 뭐 영화나 미디어 산업을 통해서 제공되는 생산되는 컨텐츠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브리온 TV 케이블 사업자가 진행하는 OTT 사업이고요. 밑에 요 뭐 BTV 모바일이나 뭐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통신 사업자가 IT 기반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기 다른 플레이어들이 각기 다른 어떤 뭐 장점이나 아니면 각기 다른 인프라 사업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동향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OTT 사업자나 뭐 네트워크 텔코 사업자, 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랑 망이 없는 그냥 기존의 인터넷 어떤 기반의 사업자들의 어떤 동향들을 봤을 때, 그리고 뭐 제조 솔루션 사업자들로 봤을 때, 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들은 일단 광고 기반으로 그 수익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뭐 지상파나 통신 사업자들처럼 기존의 콘텐츠에 대한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유료화하는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밑에 보시는 뭐 향후에 뭐 OTT 시장 규모나 아니면 뭐 엔스크린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요 강연 주제가 스마트 TV이긴 하지만은 뭐 TV 자체의 어떤 하나의 어떤 디바이스나 매체 채널이 아니라 엔스크린 기반으로 다 확대를 하고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국내 OTT 같은 경우 서비스의 한계점을 한번 보자면은요. 기존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상당히 좀 협소하고, 그다음에 유료 방송 자체가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앞서 장표에서 얘기 드렸듯이 해외 OTT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은 OTT 서비스에 대한 가격 자체가 낮아서인데, 지금은 뭐 아무렇게나 쉽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오히려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어떤 성장에 어떤 제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향후에 그 내수 기반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해외 시장이랑 같이 염두에 두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단순히 B2C 제공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B2B 형태로 융합된 어떤 서비스 형태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랑 접목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OTT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콘텐츠 부분입니다. 스마트 기기에서 OTT 서비스의 이용 행태 자료를 보면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실시간 방송이랑 지상파 다시 보기 부분들이 여전히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제 뭐 소셜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은 TV를 볼 때 요새 그냥 TV만 보고 있지는 않죠. 실제 스마트 기기나 태블릿을 통해서 어떤 배우가 나오면 어떤 배우의 어떤 기사 동향이나 여러 가지 어떤 뭐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게 되는 그 세컨드 스크린으로 이용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스마트 TV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안착이 되게 되면은 TV 안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지만, 어차피 그 스크린은 하나라는 부분에서 다른 스크린을 통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일 겁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콘텐츠 시장 현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파의 어떤 독과점 형태의 어떤 콘텐츠 시장이기 때문에 뭐 PP사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어떤 콘텐츠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형태의 어떤 뭐 콘텐츠들을 제공하려는 어떤 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은 그 콘텐츠의 라이센싱이나 이런 부분들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랑 플랫폼 사업자로서, 그리고 OTT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자로서 저희 같은 판도라 TV 같은 회사는 좀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와 어떤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뭐 인프라나 아니면 그런 재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방송에 대한 어떤 미디어나 컨텐츠 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비자랑 생산자랑 같이 접점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런 뭐 애플이나 구글 계속 이렇게 발전해서 뭐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판도라 TV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어쨌든 매스 미디어라는 형태의 매스 형태의 어떤 그 컨텐츠 사업자나 방송 사업자들은 조금씩 그 위세가 조금씩 이렇게 좀 낮아지고, 여러 가지 그 파편화된 어떤 개인 미디어나 개인 방송들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컨텐츠를 연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스마트 TV든 아니면 어떤 다른 디바이스나 다른 매체가 나오든 간에
앱 형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년 전에 판도라 TV가 이제 뭐 유튜브보다 1년 정도 앞서서 이런 UCC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서비스를 했었듯이 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욕구나 아니면 그런 욕망들을 미디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플레이스를 마련을 하자는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 판도라 TV에서 UV나 월간 여러 가지 800만 개 동영상이나 이런 4K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KMP 플레이어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DAU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플레이어 사업 부분이랑 그리고 실제로 OTT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현대 HCN이랑 OTT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한계점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봤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그 소셜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메신저 서비스를 같이 그 병합을 해가지고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가진 역량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보겠다는 부분입니다.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다른 관점에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앞에 이제 소비자 앞에 있는 디바이스나 단말기, 그 다음에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솔루션이나 그 백엔드의 어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가 임의대로 어떤 미디어 컨텐츠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올려놨을 때 자동으로 UHD나 아니면은 핸드폰에 맞는 전송 속도나 아니면 전송 화질에 맞는 그런 디바이스로 자동으로 이제 분기해서 뽑아주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로 나갔을 때 실제적으로 각각의 미디어 컨텐츠가 아무리 네트워크 상황이 좋다고 해도 용량 자체가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각 팝이나 이런 데마다 캐싱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캐싱 서비스에 대한 로드 밸런싱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했던 경험과 어떤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나 환경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제 끌어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쭉 얘기 드렸던 어떤 OTT 시장 환경이나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들,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국내 어떤 그 컨텐츠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이런 사업자가 고민을 한 결과들이 결국에는 이제 앱이라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개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단순히 이거를 앱 빌더라는 부분이 아니라 앱을 등록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수익과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 형태로 가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나 아니면은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자는 목적으로 개인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개인 미디어 같은 경우들은 앞으로 스마트 TV가 발전이 되게 나면은 그 티커머스 여러 가지 텔레비전을 통한 어떤 쇼핑몰이나 홈쇼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결합된 어떤 형태의 컨텐츠를 많이 그 연결을 하게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앱을 자체로 개인이 자기 컨텐츠가 있으면은 제작하는데 딱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코딩 기술, 컨텐츠 관리 부분, 웹 빌더나 퍼블리싱, 그리고 실제로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까지 모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역량을 좀 녹여놔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의 어떤 성격들을 조금 정의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말씀드렸듯이 그럼 웹으로 하던 거를 어떤 스마트 TV나 아니면 이런 어떤 매체만 변화시키는 앱 형태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현재 그 미디어나 아까 소셜 흐름 부분에서 유튜브나 UCC 그리고 아프리카 TV 경쟁 업체 같은 경우에 컨텐츠라도 쉽게 스크랩하고 퍼갈 수 있는 형태를 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것들을 당연히 자기 어떤 목적에 맞게 큐레이팅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의 어떤 소통과 접근성을 좀 넓혀가고 실제적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텐츠 자체를 이런 개인의 웹으로 옮겨왔을 때 쉽게 미러링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소셜 어떤 서비스나 API 같은 경우들을 계속 메시업 해가지고 어떤 그런 기능들을 계속 장착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어떤 성격으로 봤습니다. 기존에 싸이월드, 아이러브스쿨, 여러 가지 이제 10년 이전에 인터넷 시절로 돌아가면은 그런 플랫폼들은 지금 다 사라졌고요. 거기서 이제 활동하던 사용자들은 자기의 어떤 데이터 백업이나 이런 서비스만 받고 이제 다 없어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부분은 어떤 사용자들의 컨텐츠와 가치를 플랫폼 안에 가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개인화된 앱으로 스스로 이제 컨텐츠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제 보안이나 이런 문제로 텔레그램으로 많이 이동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플랫폼에 어떤 한정된 그런 역할들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는 컨텐츠, 그 사람이 올려놓고 자기가 이제 2차 가공을 했던 그런 컨텐츠 부분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나 가치 하에 이런 플랫폼에 대한 제약을 일단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 앱으로 다시 태생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당장은 그런 컨텐츠들이 집중화되고 어떤 저장이 되는 부분들은 물론 판도라랑 어떤 연결이 돼 있겠지만은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직접 자신이 어떤 컨텐츠나 아니면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혹여나 판도라 TV가 어떤 플랫폼 사업자로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앱 자체는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그 지속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 형태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그 지상파 방송 그리고 제작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텐츠가 독과점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수익성 부분입니다. 열심히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기한테 어떤 보상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번 컨셉에서는 100%다 그 소비자, 생산자한테 다 지원하는 어떤 형태로 되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 쉐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이 자기 컨텐츠를 유료화해서 유료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까지는 간 적이 있었는데요. 별다른 크게 이제 커다란 호응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는 아시다시피 이제 VJ 같은 경우들이 이제 60%의 어떤 그 수익에 이제 그 수익 쉐어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스타 어떤 VJ 같은 경우는 80%까지 자기 수익을 챙겨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판도라에서는 이런 기부나 후원을 통한 이런 도네이션 부분들은 100% 사용자한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현재에서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인앱 결제를 통하게 될 것입니다. 인앱 결제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이제 30% 정도 차지를 하게 되는데, 꼭 구글 인앱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페이팔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을 통한 어떤 새로운 결제 서비스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가급적 많은 어떤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팬 관리를 위한 푸시 서비스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물론 개인화된 어떤 컨텐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다운로드하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게 되는 어떤 에코시스템이라는 어떤 형태의 플랫폼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어느 대상이나 어느 사용자한테 좀 적합할까 해봤는데, 동창이나 아니면 학원, 대학 같은 경우 졸업, 공모전,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등은 클래스 커뮤니티, 그 다음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 독립 제작자들, 자기 음원에 대한 어떤 공개나 아니면은 자기 컨텐츠들을 발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컨텐츠 서비스를 만들어 가서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그 컨텐츠들이나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TV라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다시 이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단순한 어떤 스크린 형태로만 존재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TV가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끼리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따로 소비하는 형태가 지금 그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 스마트 TV가 어떤 스크린이나 어떤 이런 형태로만 존재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홈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랑 합쳐져서 뭐 CCTV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랙박스 여러 가지 그 가족 간의 어떤 화상 대화 채널 그리고 여러 가지 원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까지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네트워크의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플랫폼 사업자로서 그 해당하는 그 컨텐츠나 서비스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접목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은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서밋 주제에서 스마트 TV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 이런 환경에서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성훈 실장님 감사 말씀 드리고요. 혹시 뭐 플로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 스마트 TV 글로벌 서밋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